심플리 마인드의 인간관계 통찰과 지친 마음을 지켜줄 정주행 모음집입니다.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일부러 세게 말해본 적 있나요? 혹은 반대로 분위기를 망치기 싫어서 늘 웃으며 넘겼는데 돌아오는 건 은근한 무시뿐이었나요? 참 억울한 일입니다. 실력도 인성도 내가 더 나은 것 같은데 왜 어떤 사람은 존재만으로 대접받고 어떤 사람은 사소한 농담에 타겟이 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당신의 성격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입을 떼는 순간 결정되는 서열의 심리학 문제입니다. 오늘은 단 한마디로 당신의 존재감을 바꾸고 누구도 당신을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만드는 대화의 한 끗 차이를 뇌과학적 관점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말을 많이 하거나 논리적으로 상대를 제압해야 무시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뇌과학의 관점은 정반대입니다. 인간의 뇌는 본능적으로 정보를 많이 흘리는 사람을 하위 서열로 인식합니다.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내 상황이 어떤지 구구절절 설명하는 순간 상대의 뇌는 무의식적으로 당신을 허락을 구하는 사람으로 분류합니다. 무시당하는 대화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이 설명의 과잉입니다. 상대가 묻지도 않은 이유를 먼저 말하지 마세요. 그게 사실은 제가 이래서 저래서 라고 시작하는 대화법은 당신의 권위를 스스로 깎아먹는 지름길입니다. 진짜 무서운 사람은 말을 화려하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예측 불가능한 침묵을 사용하는 사람이죠. 누군가 당신에게 무리한 질문을 던졌을 때 0.1초 만에 대답하려 애쓰지 마세요. 그 급한 반응 속도가 당신을 만만하게 만듭니다. 무례한 말을 들었다면 일단 멈추세요. 그리고 3초간 상대의 미간을 가만히 응시하세요. 이 짧은 정적 동안 상대의 뇌는 공포 신호를 보냅니다. 자신이 던진 공격이 통하지 않았다는 당혹감과 함께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다는 불확실성에 압도당하는 거죠. 침묵은 그 어떤 욕설보다 강력한 방어 기제입니다. 두 번째로 바꿔야 할 것은 끝맺음의 힘입니다. 우습게 보이는 사람들의 대화는 대개 끝이 흐릿합니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아마 그럴걸요 처럼 말끝을 흐리거나 의문문으로 끝내는 습관이죠. 이건 뇌에게 나는 내 의견에 확신이 없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부터는 무조건 마침표로 대화를 끝내세요. 그건 어렵습니다. 제 생각은 다릅니다. 이렇게 문장을 딱딱 끊어서 말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언어적 체급은 몇 배나 올라갑니다. 뇌는 명확하고 단호한 소리에 본능적인 경계심과 존중을 표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상대를 당황시키는 역질문의 기술을 써보세요. 무례한 농담을 들었을 때 같이 웃어주는 건 최악의 선택입니다. 그렇다고 같이 화를 내면 상대는 당신을 예민한 사람으로 몰아세울 겁니다. 이때 가장 세련된 대처는 감정을 섞지 않고 질문을 되돌려주는 겁니다. 방금 하신 말씀은 어떤 의도로 하신 건가요? 혹은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길 기대하고 그 말씀을 하신 거죠? 라고 차분하게 물어보세요. 이 질문을 받는 순간 상황의 주도권은 완전히 당신에게 넘어옵니다. 공격을 시도했던 상대는 이제 자신이 무례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하는 해명자의 위치로 전락하게 됩니다. 많은 분이 이렇게 하면 관계가 멀어지면 어쩌죠? 라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보세요. 당신을 무시하는 사람과 유지되는 관계가 정말 당신 인생에 도움이 되나요? 오히려 당신이 선을 명확히 그을 때 제대로 된 사람들은 당신을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뇌는 만만한 상대에게는 도파민을 느끼지만 어려운 상대에게는 옥시토신과 존경의 신호를 보냅니다. 당신이 자신을 귀하게 대접할 때 비로소 타인도 당신을 귀하게 대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대화의 기술은 단순히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자존감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연습해보세요. 웃음기를 빼고 설명을 줄이고 문장의 끝을 맺는 것.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내일 당신을 대하는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당신은 더 이상 누군가의 감정 쓰레기통도 값싼 웃음의 재물도 아닙니다. 당신의 입술에서 나가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당신의 품격을 담으세요. 오늘 이 대화법이 당신의 내일을 조금 더 당당하게 만들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필요할 때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Simply Mind를 곁에 두셔도 괜찮아요. 남들 배려하느라 하고 싶은 말 참아본 적 있죠? 갈등 생기는 게 싫어서 내가 조금 손해보고 말지 했던 적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그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내 주변엔 나를 고마워하는 사람보다 나를 이용하려는 쓰레기들만 꼬이는 걸까요?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사실 당신의 선함이 그들에게는 아주 맛있는 먹잇감 신호로 읽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뇌과학과 심리학을 통해 왜 당신이 쓰레기들의 타겟이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들의 타겟 레이더에서 영원히 사라질 수 있는지 아주 냉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뇌에는 타인의 감정을 읽고 반응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에너지 뱀파이어라 불리는 이기적인 사람들은 이 시스템을 아주 비겁하게 사용하죠. 그들은 본능적으로 타겟을 물색합니다. 이때 그들이 가장 먼저 체크하는 건 당신의 실력이나 외모가 아닙니다. 바로 갈등 비용입니다. 저 사람에게 무례하게 굴었을 때 나에게 돌아올 타격이 얼마나 클까를 계산하는 거죠. 무례한 농담을 던졌을 때 같이 웃어주거나 당황하며 눈치를 보나요? 뇌과학적으로 볼 때 이건 상대에게 나는 너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며 내가 선을 넘어도 안전하다는 강력한 항복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의 거울 뉴런은 당신의 미세한 표정 변화와 주춤거림을 순식간에 읽어냅니다. 아, 얘는 내가 막 대해도 뒷감당이 필요 없겠구나. 이 확신이 서는 순간 당신은 그들의 먹이 사냥 리스트 최상단에 올라가게 됩니다. 착한 사람들은 보통 공감 능력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발달해 있습니다. 남에게 상처 주는 걸 자기 뇌가 더 아프게 느끼기 때문이죠. 이런 분들의 특징은 갈등 상황에서 뇌의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과도하게 분비됩니다. 이 고통을 빨리 멈추기 위해 본능적으로 사과하거나 양보하는 선택을 하죠.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당신이 관계를 위해 양보할 때 상대방의 뇌에서는 도파민이 터집니다. 내 마음대로 타인을 조종할 수 있다는 쾌감을 느끼는 거죠. 이제 그 쓰레기들에게 당신은 함께 가야 할 동료가 아니라 누르면 보상이 나오는 자판기가 됩니다. 그들이 당신 곁을 떠나지 않는 이유는 당신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당신만큼 가성비 좋게 감정 쓰레기를 받아줄 곳이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더 심각한 건 이들이 당신의 뇌를 가스라이팅해서 착한 사람이라는 감옥에 가둔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조금이라도 자기 목소리를 내려고 하면 너 변했다. 내가 그럴 줄 몰랐다 같은 말로 당신의 죄책감을 건드립니다. 이때 우리 뇌의 전두엽은 혼란에 빠집니다. 내가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들이 말하는 착한 너는 사실 다루기 쉬운 너일 뿐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기대를 저버렸을 때 그들이 화를 내는 이유는 당신을 잃어서가 아니라 자기들의 편안한 감정 쓰레기통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의 레이더에 완전히 사라지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나쁜 사람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딱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반응의 시차를 두는 겁니다. 상대가 선을 넘는 말을 했을 때 1초 만에 웃으며 반응하지 마세요. 그냥 3초만 무표정하게 상대를 쳐다보세요. 뇌과학적으로 이 짧은 정적은 상대의 뇌에 엄청난 심리적 압박을 줍니다. 내 예측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신호는 쓰레기들에게 공포심을 유발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그 3초가 당신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둘째, 설명하지 않는 거절입니다. 착한 사람들은 거절할 때 구구절절 이유를 설명합니다. 미안해서죠. 하지만 쓰레기들에게 설명은 곧 공략 포인트가 됩니다. 바빠서 안 돼 라고 하면 언제 한가해 라고 치고 들어옵니다. 그냥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라고 마침표를 찍으세요. 이유를 묻는다면 개인적인 사정입니다.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뇌는 명확한 신호에 복종합니다. 당신이 선을 긋는 순간 당신을 이용하려던 이들은 본능적으로 깨닫습니다. 아, 여기는 더 이상 공짜 점심이 없구나. 당신의 친절은 아무에게나 줄 수 있는 저렴한 서비스가 아닙니다. 그 소중한 마음을 이제는 그럴 가치가 있는 사람에게만 쓰세요. 당신이 거절한다고 해서 당신이 나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 자신을 지키는 가장 용기 있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당신 인생의 주인공은 오직 당신입니다. 당신의 선함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단 한 뼘의 공간도 내어주지 마세요. 당신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막상 단호하게 말하려니 입이 안 떨어지고 심장이 두근거리시나요? 그건 당신의 뇌가 오랫동안 순응하도록 훈련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당신의 뇌 회로를 바꿔서 우습게 보이지 않는 대화의 한 끗 차이를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의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씻어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필요할 때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당신의 마음을 심플하게 정리해드리는 Simply Mind를 곁에 두셔도 괜찮아요. 밖에서는 예의 바르고 친절하다는 소리를 듣는데 왜 집에만 오면 유독 예민해지고 쉽게 화가 나는 걸까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도 모르게 날카로운 말이 나가고 돌아서서 후회한 적 있으시죠? 내가 원래 이렇게 못된 사람이었나 라며 괴로워하지 마세요. 당신의 인성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뇌가 가진 아주 독특한 방어 기제인 안전기지 오류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우리가 소중한 사람을 아프게 하는지, 그 충격적인 이유와 관계를 회복시키는 뇌과학적 비결을 알게 되실 겁니다. 우리의 뇌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세상을 안전한 곳과 위험한 곳으로 철저히 구분합니다. 밖에서 만나는 타인이나 직장 동료는 뇌 입장에서 일종의 전쟁터입니다. 상대의 미묘한 표정 변화를 읽고 사회적 가면을 유지하며 혹시 모를 갈등을 피하기 위해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붓죠. 전두엽은 온종일 감정을 억제하느라 이미 녹초가 됩니다. 하지만 현관문을 열고 마주하는 가족이나 연인은 뇌가 완벽하게 안심하는 안전기지입니다. 이 사람은 내가 어떤 실수를 해도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무의식적인 확신이 깔려있는 곳이죠. 문제는 안심이 뇌의 경계 장치를 완전히 해제해버린다는 겁니다. 에너지를 모두 소진한 전두엽은 집에 도착하는 순간 퓨즈가 끊겨버립니다. 이성이라는 필터가 사라진 상태에서 가장 편안한 사람을 마주하면 하루 종일 억눌러왔던 부정적인 감정들이 여과 없이 터져나옵니다. 당신이 가까운 사람에게 화를 내는 건 그만큼 그 사람을 깊이 신뢰하고 있다는 뇌의 서툰 반증이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마음 놓고 무너져도 괜찮아라고 뇌가 착각하는 것이죠. 밖에서 쌓인 독소를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곳에 쏟아버리는 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무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뇌에는 타인의 감정을 거울처럼 비추는 거울 뉴런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짜증을 내면 상대의 뇌 역시 즉각적으로 방어 기제를 켜고 공격 태세를 갖춥니다. 나를 사랑한다면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라는 서운함이 독처럼 쌓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되는 비극이 시작됩니다. 결국 세상에서 가장 안전해야 할 집이 가장 상처받는 공간으로 변하게 됩니다. 원래 가까운 사이엔 다 그런 거야라는 자기합리화가 관계를 서서히 죽여갑니다. 상대방의 배려를 당연한 권리로 착각하는 순간 우리 뇌는 더 이상 상대를 존중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안전기지 오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필요한 건 감정의 환승 구간을 만드는 겁니다. 퇴근 후 현관문을 열기 전 딱 1분만 멈춰 서세요. 지금 내 짜증이 가족 때문인지 밖에서 묻혀온 감정의 잔해인지 구분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지금 나의 뇌는 에너지가 바닥났고 화풀이할 위험한 상태다라고 스스로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감정의 폭주를 절반 이상 막을 수 있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하는 1분의 심호흡이 한 달 동안 이어질 불화를 막아주는 방어막이 됩니다. 두 번째는 정중한 예고입니다. 에너지가 고갈되어 도저히 친절한 말이 나갈 것 같지 않다면 미리 자신의 상태를 공유하세요. 오늘 일이 너무 힘들어서 지금 좀 예민해. 30분만 혼자 쉬고 나서 이야기해도 될까라고 말이죠. 무작정 입을 닫아 상대를 불안하게 하는 것보다 내 상태를 솔직하게 알리는 것이 상대를 배려하는 가장 성숙한 방법입니다. 침묵은 오해를 낳지만 구체적인 설명은 깊은 신뢰를 낳습니다. 세 번째는 의도적인 경어와 존중입니다. 익숙함은 종종 예의를 생략하게 만듭니다. 뇌는 반복되는 편안함에 금세 무뎌집니다. 상대의 헌신을 당연한 권리로 착각하기 시작하죠. 오늘 하루 그가 나를 위해 해준 사소한 일들에 의식적으로 감사함을 표현해 보세요. 고마워. 고생했어라는 짧은 한마디는 전두엽을 활성화하고 공격 본능을 잠재우는 강력한 해독제가 됩니다. 감사는 뇌의 시스템을 생존에서 공존으로 전환해주는 가장 빠른 스위치입니다. 나의 뇌가 편하다는 이유로 남에게 주지 않는 상처를 소중한 사람에게 주는 것만큼 비극적인 일은 없습니다. 밖에서 남들에게 보여주는 그 정성의 절반만이라도 소중한 사람에게 돌려주세요. 진정한 성숙함이란 나의 가장 바닥인 상태에서도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낼 줄 아는 힘입니다. 익숙함에 속아 소중한 사람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행복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기술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뒤돌아 자책하며 밤잠을 설쳤던 당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신이 화를 냈던 건 그만큼 그 품이 간절했고 그만큼 그곳에서 쉬고 싶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안식처를 파괴하는 대신 건강하게 가꾸고 지켜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가장 정성껏 대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 뇌와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하는 가장 심플하고도 강력한 진리입니다. 마음이 심플해지는 곳, Simply Mind였습니다.